국가에서는 SPL이 2.5달러가 됩니다. 이 경우는 빈곤은 모든 형태와 차원에서 논의됩니다. 이는 사람들을 극단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을 없애고 모든 개인이 존중받아야 되는 삶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빈곤은 지속적인 도전 과제로 글로벌 수준에서 합의된 행동과 협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DG 17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artnerships for the Goals 이라는 제목의 SDG 17은 정부, 시민사회, 민간단체,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빈곤의 근절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원조 및 개발 이니셔티브를 넘어서 다문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촉진함으로써 SDG 17은 빈곤과 그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빈곤 감소와 사회적 포용을 우선시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WTO를 통해 보편적인 규칙 기반 차별 없는 공평한 무역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SDG 17은 글로벌 규모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남 협력과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가들은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효율적으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메커니즘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함으로써 SDG 17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빈곤 감소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SDG 17은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파트너십과 협력을 촉진하고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SDG 17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빈곤이 제거하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행동의 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SDG 17과 아젠다에 관련된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불평등. 사회적 빈곤의 정의를 고려할 때 저는 P5 회원국 내에서 빈곤이 어떻게 불평등에 의해 악화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지니 계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지니 계수는 각 국가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평등한지를 이해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지니 계수가 높을수록 더 불평등합니다. 그리고 지니 계수가 높아지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겁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는 USA, and then UK, France, China, and Russia. 여기서 보시다시피 P5 중에서도 지니 계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미국이고요. 가장 낮은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격차는 겨우 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랑 여기 보시다시피 8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P5 국가들도 소득 불평등에 개선할 점이 많을 텐데 여러 선진 국가에서 이 정도 소득 불평등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는 빈곤을 글로벌 의제에서 기본 우선순위로 다루는 것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통해 빈곤이 악화됩니다.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개인이 번영할 기회를 가진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이동이 어려움입니다. 위기 시기에서는 자원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예로 팬데믹 동안 백신 접종 횟수는
소득 분배 측면에서도 매우 달랐습니다. 2023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00명당 고소득층은 최소 2번 이상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절반은 백신을 한 번도 접종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빈곤한 사람들이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큰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자카르타의 침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자카르타에서는 홍수가 매우 흔합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인의 생활 수준과 건강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비효율적이었고 민간 단체는 재난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이러한 침수 문제가 비효율적으로 해결되었던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규정은 민간 단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와 민간 단체의 약층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 단체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두 예시 모두 국가 안 밖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이는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자원 이동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육은 빈곤과 같은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지함으로써 국가들은 국내에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들도 그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국제기구와 정부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다리 역할을 하여 전 세계 개인들을 강화시킵니다. 따라서 저는 UN이 교육과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앱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보가 쉽게 퍼지고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위한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앱을 통해 정치, 국제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빈곤과 같은 중요한 이슈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앱을 통해 파트너십이 이전보다 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국민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교육받음으로써 정부, 기관, 심지어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지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와 국제기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무역 파트너에 대해 교육하고 기술 발전을 공유하며 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더 높은 투표율이나 국가의 문제와 관련된 캠페인 참여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이 국경을 넘어 기회를 찾는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UN이 자체 앱을 갖는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규제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어떤 큰 미디어 플랫폼에도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가 내외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